저녁 장사를 해서 낮에는 매출이 너무 안 나와요. 계절 메뉴를 해서 여름, 겨울에만 반짝 벌어요. 학교 주변에 위치해서 방학 시즌에는 손님이 없어요. 이렇게 특정 시간, 지역, 계절에 영향받는 장사를 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 사장님들의 실제 사례와 실제 매출 데이터를 이야기하면서 추가 매출을 올리는데 효과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과 한 달 전에 매장을 오픈해서 하루 만에 일매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달성한 매장들의 사례를 가져왔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실제 매장들의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곳은 정말 임사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실시간의 데이터로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특정 시간, 지역,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달라지는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배달 장사나 새로운 아이템 도입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셔서 다른 영상을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 배달 매장을 도입하는 분들의 이야기라서 핏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천 강화에서 저녁에는 술집을 운영하고 낮에는 물회를 배달하는 30대의 남자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술집은 저녁 장사만 되고 물회는 여름 장사만 주력이라 겨울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꾸준히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시다가 강화가 짬뽕으로 유명해서 중식 브랜드를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유명한 짬뽕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무조건 음식 퀄리티가 좋고 전문성이 갖춰진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2023년 11월에 짬뽕대가 임사부 반점을 도입하셨습니다. 2024년 1월 3일에 매장을 오픈하셨는데요. 4일 만에 일매출 105만원을 달성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2주 만에 맛집 랭킹에도 진입하고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리뷰가 100개나 돌파했습니다. 아까 이 매장은 원래 겨울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곳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불과 2개월 만에 해결된 거죠. 근데 이렇게 바로 오픈하자마자 매출이 잘 나온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사장님과 저희 본사하고 합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잘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상권 분석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남들이 안 하는 아이템이 아니라 이미 잘 되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메뉴를 선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잘 나가는 메뉴를 선정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장님께서 이 분석을 좀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점 있는 메뉴를 판매하고 싶은데 중식 요리 경험이 전혀 없으셨어요. 임사부에서 조리 교육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정말 열정 가득하게 배우고 빠르게 습득을 하신 거죠. 하지만 이렇게 다 알려줘도 안 하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을 깨고 겨울이 가기 전에 빠르게 매장 오픈을 하며 실행한 점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쪽과 또 잘 맞았던 거는 저희가 이제 많이 제안을 드리는데 돈을 최대한 쓰지 않고 테스트를 한 점입니다. 사장님은 원래 홀 매장을 아예 짬뽕대가 임사부로 바꾸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배달로만 진행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 매장까지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고객 반응이 강화도에서 좀 유명한 짬뽕들의 맛에 적응이 돼 있는데 갑자기 저희 것을 먹었을 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배달을 먼저 저희가 제안을 줬었습니다. 그 결과 투자 비용을 최소화로 최대 효율을 지금 현재 내고 있습니다. 배달 먼저 테스트하고 고객 반응이 좋았을 때 홀을 하시면 어차피 배달은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매출은 유지되면서 홀이 말 그대로 이제 플러스 매출이 되죠. 하지만 홀에서 플러스 매출은 굉장히 큽니다. 수익성이 배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홀 같은 경우는 흔히 나가는 포장비나 그다음에 배달 수수료나 배달비 이런 것들이 나가지가 않잖아요. 이 두 개가 밸런스가 잘 맞춰지면 굉장히 잘 되는 매장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짬뽕 배달에 대해 특성화 시켰던 게 뭐였냐면 불지 않는 면을 했었어요. 냉면도 그랬지만 배달 가는 동안 이 면이 가장 핵심이라 생각했거든요. 불지 않는 이 면을 개발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받았을 때 다행히도 면이 불어서 막 덕지덕지 붙어있고 불어 터졌고 뚝뚝 끊기고 이런 면이 아니라 시간이 늦게 오더라도 쫄깃한 면발이 살아있는 그 형태의 면을 개발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도입으로 추가 매출이 너무 잘 나와서 지금은 저희 브랜드 냉면, 국밥까지 도입해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샤비숍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제안을 줬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배달 흐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 브랜드를 저희가 제안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가장 밀고 있는 게 베비는 플러스라고 이쪽으로 계속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한 매장에서 다 브랜드가 아니라 다중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 돼야 되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깃발을 많이 꽂고 마케팅 비용 들어가게 아니라 지금 이제 오픈리스트가 그래도 그나마 효율이 제일 좋거든요. 오픈리스트 카테고리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브랜드들을 많이 제안을 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막 이렇게 짬뽕을 하고 계신데 냉면에 국밥에 한 번에 옛날처럼 제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되는 한 개 브랜드 또는 거기에서 부족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브랜드 정도만 이제 최대 2개 정도만 좀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 보령에서 초등학교 앞 분식집을 하던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는 방학만 되면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다가 저희 임사부 샵인샵을 추가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사장님의 경우 임사부가 직접 상권 분석을 하고 돈까스 하나만 파는 집을 제안드렸습니다. 보령에는 돈까스를 파는 매장이 정말 많은데 저희 임사부처럼 이런 프리미엄 돈까스를 파는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죠. 이건 정말 메뉴 자체로 차별점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불안 요소일 수도 있죠. 기존보다 훨씬 비싸니까요. 뿐만 아니라
분식집이라서 이미 돈까스를 만드는 튀김기와 각종 집기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샵인샵을 도입하는데 추가 투자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23년 12월 24일에 교육을 시작하고 1월 3일에 바로 오픈했는데 첫날부터 일매출 33만 원을 찍는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일매출 43만 원이 나오고 리뷰 30개 정도는 바로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2주 만에 맛집 랭킹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보령은 그때 당시 정말 눈이 많이 왔어요. 오픈 날짜를 일주일 늦출 정도로 악천후였는데요. 그럼에도 배달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는 사장님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교육드린 대로 믿고 따라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저희 임사부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셔서 계약부터 교육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임사부에서 직접 상권 분석하고 브랜드를 제안드렸잖아요. 이것처럼 또 다른 컨설팅을 해드린 건 없나요?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광고도 저희가 운영 방식을 제안드렸고요. 동대점을 분석해보니 울트라콜 광고가 효율이 날 거라서 판단돼서 처음 오픈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 다음 노출수와 주문수를 분석하면서 효율이 높은 카테고리에만 깃발을 남기고 나머지 깃발은 빼는 전략을 취했죠. 깃발 광고가 여전히 유효한 지역에는 이렇게 울트라콜 광고 제안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보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사부 냉면 하고 있는 사장님 계신데 그분의 영향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대천에서 냉면 배달로는 지금 현재 임사부 냉면으로 1등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특법 브랜드 운영하고 계시고 굉장히 저희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브랜드를. 그리고 이런 보령 같은 지방 중소도시들은 배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배달할 매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보니까 깃발만 꽂아도 광고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베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또 높고 두 번째로 지방 같은 경우는 배달료를 3,000원, 3,500원 다 받아요. 그래도 배달을 잘 시켜 먹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배달료를 받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제사를 깎아먹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지방이 정말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리스트를 다중으로 막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깃발로 최대한 효율을 만들어주고 수익성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임사부 매장이 무조건 이렇게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되는 매장도 있고 안 되는 매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70%의 사장님들이 이렇게 원하는 매출과 수익을 내고 계시고 대략 30%의 사장님들은 실패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30%의 사장님들의 대부분은 저희가 해드리는 교육과 매뉴얼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령 동대점 사장님의 상황을 예를 들면 저희가 울트라콜 광고를 제안드리고 테스트하는 방식을 설명드렸을 때 그대로 실험하면서 효율을 만들어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울트라콜 광고 하고 싶지 않다. 광고비를 전혀 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제안드린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더 높은 매출과 수익을 내는 전략을 구상하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파주에서 카페를 차리신 50대 부부 사장님들 이야기인데요. 은퇴하시고 은퇴 자금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덜컥 카페를 차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페 매장에 손님이 너무 없어서 안 되겠다. 배달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고 같은 지역에 임사부 냉면, 국밥, 짬뽕이 잘 되는 것을 알게 되어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다고 합니다. 아마 두 번째 사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파주에서 운정에서 짬뽕 하셨던 분, 그 사장님이 냉면도 사실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잘하시는 사장님들 때문에 사실상 문의가 좀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배달 쪽에서는 워낙 항상 탑에 있다 보니까 많이 시켜보신 분들은 그 저희 브랜드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부 사장님들은 저희에게 왜 우리 매장은 배달이 안 되는데 임사부는 잘 되냐고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상담을 해드리면서 배달을 잘하려면 배달 앱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임사부는 그 방법까지 교육해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을 듣고 저희 브랜드를 도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한다는 이 앱 교육은 뭐냐면 저희 브랜드만 막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 앱을 교육을 받으시면 저희 브랜드가 아니어도 본인이 다음에 배달 브랜드를 하건 다른 브랜드를 도입하건 저희가 알려주는 그 앱 분석에 대한 것들 그리고 변경에 대한 것들 그걸 접목시키면 똑같이 매출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사장님이 이 앱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왜 이걸 이해하면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 이 플랫폼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 변화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잘 못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신 공부하면서 다시 교육을 해드리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육의 진심을 담다라는 브랜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냉면과 국밥 브랜드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미 근처에 저희 브랜드 매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적상권에는 동일한 브랜드는 도입하고 있지 않아서 제육 브랜드를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배달이 거의 없던 카페였는데 제육의 진심을 담다 브랜드 오픈 3일 만에 일매출 35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50만 원을 넘겼다는 연락도 주셨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전에는 이분들이 배달 매출이 거의 0원이었잖아요. 네네. 브랜드만 이렇게 잘 도입하면 잘 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정말 탑급 브랜드가 들어와서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 어플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전 카페는 배달 민족 관리를 배민 매니저에게만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배민 매니저는요, 제가 요청하는 것들만 말 그대로 등록을 해주는 건데, 근데 제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요청해봐요? 그분들이 저희 매장을 분석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민 매니저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매장을 맡고 매출 올리기 위해서 막 도와준 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불편한 점을 도와주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배달앱 쪽에서 신규 광고 상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홍보해주고 세팅해주기 위해서 있는 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매장을 위해서 우리 매장 분석해주고 그런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임사부의 교육을 받고 직접 공부하면서 관리를 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쵸. 새로운 광고 상품 나왔을 때 저희도 그 분석을 하면서 영상 찍고 나면 한 2-3주가 지나요. 그리고 저희 매장 사장님들은 분석한 것을 이제 보내주죠. 하지만 본인이 앱 자체를 설정도 못하고 세팅도 못한 수준이라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드리고 변경하는 것들을 알려드려도 이것도 직접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은퇴하시고 50살이 넘는 연세이신데 그래도 배달 어플 이렇게 공부하고 광고 설정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가 봐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60대 초반까지도 제가 본 적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달의 민족이 한 3년 전 이때만 해도 좀 어려웠어요, 찾으려면. 근데 지금 굉장히 세분화가 잘 돼 있어요. 배민 셀프 서비스를 가면 매출부터 시작해서 어떤 메뉴가 제일 잘 나가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 주문 건수까지 다 나오고 있고 20대인지 30대인지 저희 주 소비층까지 다 분석해서 나오고 재주문 고객은 얼마나 되는지 다 분석한 자료가 요즘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만 관심 있게 본다고 하면 내 매장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특정 시간, 지역, 계절에 영향을 받으면서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이 어떻게 배달 장사로 추가 매출을 만들었는지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달 시장이 이전보다 확실히 매출과 수익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매출 200만 원을 내던 사장님들이 매출이 이전만 못하다고 배달 사업을 접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월 수익 1000만 원 이상 내던 곳도 이제는 홀에만 집중하겠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배달 시장에서 일매출 100만 원이 넘는 만족스러운 매출과 수익을 만들어내시는 사장님들도 있고요. 일매출 하루 만에 50만 원 넘었다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떠나는 시장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시장이 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100% 망하고 100% 성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저는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본질이 좋아하는 것과 두 번째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 이 두 가지만이 살 길이라 생각합니다. 임사부가 음식 퀄리티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과 배달 어플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네, 2024년 배달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고자 하는 사장님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80만 식당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는 장상 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